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 이란의 행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꼭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자멸적으로까지 보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걸 한번 보세요. 오늘 분석 자료가 던지는 핵심 질문인데요. 이란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 싶어요. 뭐랄까 모든 경제 논리를 거스르는 경제적으로 자살하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숫자 30%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 바다로 운반되는 석유의 무려 30%가 바로 저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막는다는 건 그냥 전 세계에 대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미국이나 유럽이랑 싸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 제일 큰 손님인 중국한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위험한 도박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계산을 크게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힘이 이란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후자라고 말합니다. 이란은 지금 전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 놀랍게도 무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고대 문서로 말이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둘게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수천 년 된 오래된 책이 지금의 국제 정세를 얼마나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지 그 놀라운 통찰력을 한번 빌려서 상황을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 고대 문서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여기에는 먼 미래에 일어날 아주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는지 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예언에 나오는 바사, 즉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요. 그리고 북쪽의 왕으로 나오는 로스와 마곡은 많은 학자들이 바로 러시아라고 해석하거든요. 지금 이란과 러시아가 얼마나 친한지 생각해보면 와,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래된 책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비유, 바로 아가리의 갈고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갈고리라는 단어 하나가 지금 이란이 벌이는 모든 이상한 행동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라고 주장해요. 내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고 너를 끌어낸다. 와,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이 문장 하나만 들어도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질질 전쟁터로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행동은 힘이 넘쳐서 내가 한번 싸워볼까 하고 덤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절박해서 어쩔 수 없이 마치 갈고리에 꿰인 것처럼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턱을 꿰고 질질 끌고 가는 그 현대탄 갈고리는 대체 뭘까요? 이 자료는 딱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나라 경제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혹독한 경제 제재. 둘째, 안에서는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완전한 고립. 이 세 개의 갈고리가 이란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자, 그럼 이 갈등이 왜 시작되었는지는 알았으니 이제 그 끝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이 고대의 예언은 과연 어떤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이 전쟁의 끝은 이란 연합군의 승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산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끔찍한 전쟁이고 완전한 혼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중동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적인 분석 틀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와 보죠. 그럼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특히 투자자들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예측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보죠. 첫째,
이란이 갈고리에 깨인 채로 분쟁의 중심으로 끌려 나온다. 둘째, 예언이 말한 대로 전쟁에서 패배한다. 셋째, 이로 인해 중동의 가장 큰 골칫거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시장은 마침내 안정을 되찾고 치솟았던 유가는 뚝 떨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조언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쫄아서 팔지 마라. 매일같이 쏟아지는 세상 망할 것 같은 뉴스에 겁먹고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자료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은 차분하게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갈등이 예언대로 정말 해소되고 난 뒤에 찾아올 거대한 기회, 바로 그 시장 회복의 순간을 누리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천 년 전의 예언이 정말로 현대 국제 정치의 미래를 보여주는 놀라운 나침반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냥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에 불과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